안녕하세요. 5분 육아 팁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람들의 좌측뇌가 지연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뇌와 마찬가지로 좌측뇌 지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뇌가 발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는 우뇌가 너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해서 자뇌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됐을 경우, 또는 아이를 육아를 할 때 우뇌형 아이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겨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줬을 경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뇌 발달이 지연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뇌 발달이 지연이 되는 경우이고, 다시 말해서 간단히 생각해서 우뇌가 굉장히 강한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측뇌가 지연이 됐을 경우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긴 한데 고집이 세고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주위 사람들을 조금 피곤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고, 좌측뇌가 지연이 됐을 때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판단력과 움직이는 것들,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뇌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언어와 수리, 판단, 작업 진행, 논리,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지연이 맨 처음에 옵니다. 영아시기 24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특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은 이것들이 스트레스 작용으로 인해 지능 발달이 저하되고, 지능 발달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 지연으로 맨 처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늦게 떼거나, 말하는데 더듬더듬 얘기를 하거나, 제대로 말을 못하거나, 이런 증상이 오게 되고, 좌측뇌가 일반적으로 지연이 되거나 뇌세포가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말을 제대로 또박또박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나 여러 가지 언어 장애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읽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읽는 것, 기호 판독하는 것도 좌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가 발달이 덜 되면은 글씨를 읽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글씨를 읽더라도 제대로 된 글씨로 안 보이고 잘못된 글씨로 보이거나 또 난독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맞춤법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역시 문법이나 기호 해독 관련된 뇌의 발달이 저하되기 때문에 맞춤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우뇌 스타일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서도 맞춤법이나 받아쓰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틀리게 되고, 이 맞춤법에 관련된 뇌가 많이 성장을 안 하면은 성인이 돼서도 보통 발음 난 대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 자체가 많이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하면은 고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맞춤법 고치려고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발음 난 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청각인지와 사물인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뇌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좌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듣는 거나 어떤 사물을 보는 거나 보고 나서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판단력에 관련된 뇌가 많이 성장을 안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한 사물 인지가 굉장히 어렵고, 듣는 거에 대한 인지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어떤 것을 봤어요. 근데 저거 봤는데 뭐였지? 저거 봤는 데는 우뇌에서 느끼는 거고, 무엇이지? 저게 뭐였지? 하는 것은 좌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뇌가 발달이 덜 되면은 어떤 사물을 보고도 이것이 뭔지 금방 생각이 안 나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본 거는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사물 인지에 관련된, 또 청각 인지에 관련된 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잘 못 알아듣고, 사물을 보고도 잘 기억을 못하고,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 좌뇌에 있는 이 세포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말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언어에 관련된 뇌가 좌뇌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뇌는 생각난 대로 보통 말을 하긴 하는데, 논리정연하게 요약 정리식으로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좌뇌에 있는 논리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논리에 관련된 뇌가 많이 발달이 돼 있지 않으면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런 타입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어 구사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 단어 같은
것들을 많이 외우는 것도 이 잔해에 관련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표현, 시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운에서 담당하긴 하는데,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은 언어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들은 잔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운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제스처 같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잔해 사람들은 많은 단어들을 알기 때문에 화려한 언어 구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잔해가 많이 지연이 되면은 언어 구사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에는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고, 잔해는 디테일적인 거,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디테일적인 것들이나 세밀한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잔해가 많이 지연이 되면은 글씨 쓰는 것 자체 또는 작은 근육들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까 디테일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운에서 담당을 하는데, 세밀한 거, 정밀한 거 이런 것들은 잔해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것도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조립하거나 작은 것들을 만지는 이런 정밀한 작업들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잔해가 많이 발달을 해야 이런 세밀한 작업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면은 이런 세밀한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글씨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됩니다. 암기력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경험 암기는 운에 있고, 일반 단순 암기는 잔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량으로 단순하게 외우는 것들은 잔해에 있기 때문에 잔해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이런 단순 암기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강제 주입식 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잔해가 많이 성장을 안 하면은 아이가 감기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기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학습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은 비 현상이 일어나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잔해형 어머니랑 운해형 아이랑 만나게 되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잔해가 많이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잔해 성장이 지연이 되면서 학교 학습을 할 때 학습 지연 현상이 보이면서 기억력과 암기력 이런 것들이 같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목적은 이런 운해형 아이들을 좀 이해를 해달라는 목적이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아이의 잔해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운해 아이를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것들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잔해에 해당되는데, 이 운해 사람들은 잔해가 많이 크지 않으면은 조그만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 수리 지능도 잔해에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산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학습지 및 다른 거에 이렇게 상술에 의해서 연산이 과도하게 잘못된 상식으로 어린 나이에 연산 학습을 시키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운해 아이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부모랑 애착관계가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좌측 내에 있는 이 수리 쪽에 이런 지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운해가 많이 발달을 하면은 언어와 수리 쪽에 뇌가 많이 이렇게 성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학습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잔해에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 데에 대한 이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로 인한 자신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잔해는 나 자신을 생각을 하고, 운해는 우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해가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이 이기주의를 변할 수가 있고, 운해가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성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너무 믿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화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의 역할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지 않고 부모의 의도대로 너무 이끌다 보면은 아이의 운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이의 잔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균등하게 아이를 이해를 하면서 맞춤법 교육을 해주는 것이 아이가
건장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아이의 뇌 타입을 모르고 강제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성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이의 뇌 타입에 맞게 잘 육아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육아를 하는 거는 두 종류입니다. 뇌 타입과 기질, 요거를 잘 조화를 해서 아이를 육아를 하면은 더 좋은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또 이렇게 좀 약간 비교를 하면서 하느라고 약간 길어졌어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운의 활성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